내깎게 우리 집안 기둥인 내 아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지 뭐야. 너 같은 빈티나는 기생충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2년이나 받아내며 10년을 헌신했던 저에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폭언과 벌레 취급하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억울한 제 마음을 달래주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인생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들의 끔찍한 두 얼굴.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요. 밖에서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완벽한 호인이죠. 후배들 밥 잘 사주고 주변 경조사 하나 빠짐없이 챙기고 심지어 주말엔 동네 봉사활동까지 나가는 사람. 하지만 그 착하고 완벽한 남편의 그림자 뒤에서 현관문만 닫히면 제 삶은 피가 마르는 감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집살이가 쉬웠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드러누우셨죠. 결국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며 병수발을 든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며느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더니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허겁지겁 현관으로 달려갔죠.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신고 있던 신발을 툭 벗어던지며 거실 바닥을 발끝으로 쓱 훑으셨습니다. 아유, 집구석 꼬라지하고는. 넌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청소기 한번 제대로 안 돌리니? 우리 귀한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밥축 내고 살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하루 종일 아버님 제사상에 올릴 건어물 사러 시장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막 들어와서 저녁 차리려던 참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손가락이 제 이마를 툭 밀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니? 내 친정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없이 자란 티를 꼭 이렇게 내요. 아유, 내 팔자야. 내 친구 박 여사네 며느리는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사다 바쳤다더라. 넌 10년 동안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훅 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입니다. 시아버지 병수발부터 두 시누이 산후조리까지 제 손으로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그저 아들의 돈을 갉아먹는 식충일 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눈물이 핑 돌며 억울함이 터져 나오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말려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씩씩거리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본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이성마저 툭 끊어버렸습니다. 아, 집에 오자마자 또 왜 이래? 당신은 엄마가 좀 쓴소리하면 그냥 내내하고 참으면 안 돼. 나 오늘 본사 임원 회의 때문에 진짜 미치도록 피곤하니까 둘이 알아서 해.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남편은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흘겨보고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 발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저 기막힌 구박과 남편의 소름 끼치는 짜증 뒤에 얼마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말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웅크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 전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허물벗듯 던져놓은 구겨진 양복 재킷을 다려주려고 옷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킷을 탈탈 터는 순간 코끝을 확 찌르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짙고 끈적한 아주 젊은 여자들이나 쓸 법한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이 잡히더군요. 꺼내어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XX 호텔 라운지 레스토랑 디너 코스 2인 38만 원. 결제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분명 어제 본사 임원 회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야근했다고 했으면서 38만 원짜리 호텔 저녁 식사라니요. 게다가 재킷. 어깨춤에는 제 머리카락 색깔과 전혀 다른 길고 노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당신 이거 뭐야? 어제 회의한다며. 이 향수 냄새랑 머리카락은 또 뭔데?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영수증을 획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사람 미치게 만드네. 거래처 접대한 거야, 접대. 중요한 여성 바이어라 비싼 데서 밥 사 먹인 거고 그 여자가 향수 떡칠한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너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의부중 환자처럼 굴래?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더니 아주 막장 소설을 쓰는구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오히려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윽박지르는 남편.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아침밥도 안 먹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집안 마트 가실 때도 무릎 튀어나온 바지만 입으시던 분이 오늘은 아주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 심지어 입술엔 붉은 립스틱까지 곱게 바르셨더라고요. 어머니, 아침부터 곱게 단장하시고 어디 가세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흠칫 놀라더니 어제 저녁에 그 표독스러운 얼굴 대신 묘하게 들뜨고 신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 저기 백화점에 개모임 있어. 넌 신경 쓰지 말고 집구석 청소나 반들반들하게 해놔.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둘러 나가시려는데 현관 바닥에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신발을 고쳐 신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뒤집어진 핸드폰 액정에 뜬 카톡 메시지 하나가 제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발신자 우리 예쁜 아가. 어머님, 저 지금 백화점 라운지 도착했어요. 천천히 조심히 오세요. 하트하트. 우리 예쁜 아가. 시어머니한테 우리 예쁜 아가라고 부르며 하트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두 시누이는 모두 외국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심장이 귓가에서 뛰는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호텔 영수증,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시어머니의 수상한 외출과 카톡 메시지. 이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서둘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짐승 같은 촉을 세운 채 시어머니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택시를 잡아타며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죠. 시어머니가 내린 곳은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프라이빗한 VIP 라운지 안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들킬세라 라운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기둥 뒤에 숨어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젊고 예쁜 여자가 양손에 쇼핑백을 잔뜩 든 채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자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 가장 환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우리 예쁜 아가 왔어. 아이고, 이리 와 앉아. 오느라 힘들었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현관에서 떨어졌던 핸드폰 화면 속 그 예쁜 아가가 바로 저 여자였던 겁니다.
여자는 콧소리를 한껏 내며 시어머니의 손을 살갑게 맞잡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이거 지난번에 어머님이 눈여겨보시던 그 가방이에요. 어제 오빠랑 호텔에서 저녁 먹으면서 같이 고른 거예요. 오빠? 호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찔했습니다. 남편 재킷에서 나온 38만원짜리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과 노란 머리카락. 남편이 접대했다던 중요한 여성 바이어가 바로 눈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명품백을 안기고 있는 저 내연녀였던 겁니다. 기막힌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린 채 가방을 쓰다듬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유,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우리 새 며느리 될 사람은 역시 급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네. 집구석에서 돈 버릴 궁리만 하는 그 궁상맞고 빈티나는 식충이 같은 년이랑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가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시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낸 저를 빈티. 나는 식충이라 부르고 남편의 불륜녀를 새 며느리라 부르다니요. 그때 내연녀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뾰로통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오빠 이혼은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 오빠 호적에 흠집 있는 거. 우리 아빠 알면 난리 나요. 아빠 병원 물려받으려면 깔끔하게 정리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내연녀의 손을 토닥이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요즘 근연쥐 잡듯이 잡고 있으니까. 매일 숨막히게 쪼아대면 알아서 제 발로 기어나가게 되어 있어. 위자료 한 푼 없이 빈몸으로 쫓겨나기 전에 지가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다. 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귀한 아들 애부터 가질 생각해.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시어머니가 묵인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자리에 돈 많고 빵빵한 집안의 여자를 앉히기 위해 시어머니가 직접 각본을 짜고 남편과 함께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 쫓아낼 작정이었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라운지로 뛰어들어가 그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가증스러운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을 내디디려던 순간 저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여기서 난동을 부려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의부중에 걸려 미쳐버린 여자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져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거칠게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입술을 너무 꽉 깨문 탓에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그래, 내들이 날 지옥으로 밀어넣었지. 똑똑히 봐. 지금부터 당신들이 서 있는 그곳을 진짜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착하고 미련했던 며느리 이수지는 그 백화점 라운지 앞에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들어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내연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은 나를 죽이려는 살인마들. 구미에 맞춰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녁 밥상을 차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백화점 라운지에서 그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죠. 저녁 7시 도어락 소리와 함께 화려한 외출을 마친 시어머니가 돌아왔고 뒤이어 피곤한 기색을 억지로 꾸며낸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세상에서 가장 온순하고 멍청한 며느리이자 아내의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여보도 오늘 회사에서 고생 많았지? 어서 와서 밥 먹어요. 저의 살가운 태도에 남편은 흠칫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또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아유, 찌개가 왜 이렇게 짜? 넌 10년을 끓여도 찌개 하나 간을 못 맞추니? 아유, 내 팔자야. 남들은 며느리가 비싼 호텔 뷔페도 척척 사다 바친다던데. 평소 같았으면 눈물이 핑 돌았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키며 사근사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호텔 뷔페는 못 사드려도 다음 달 어머니 칠순 잔치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제 입에서 칠순 잔치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릿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 칠순 잔치까지만 부려먹고 이 집에서 맨몸으로 내쫓아주마.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칠순 잔치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끝장낼 무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일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우자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차의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그들의 미래 녹음 파일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역겹고 더러웠습니다. 블랙박스 오디오. 오빠, 그 식충이 언제 쫓아낼 거야? 나 아빠한테 오빠 이혼했다고 언제 말해? 아휴, 조금만 참아, 우리 애기. 엄마가 매일 숨막히게 쪼아대고 있으니까 견디다 못해지 발로 나갈 거야. 내가 미쳤다고 위자료 줘가면서 이혼해. 빈손으로 쫓아내야지. 차 안에서 서로 물고 빠는 낯뜨거운 소리. 저를 조롱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의 웃음소리.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그 모든 음성 파일과 모텔, 주차장 진입 영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녹음기 3개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거실 소파 밑에, 하나는 남편의 서재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시어머니의 침대 밑에 은밀하게 숨겨두었죠.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방문을 두드리는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독을 한 방울씩 모으는 사냥꾼이었죠. 드디어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D-3. 온 친척들과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모두 모이는 그 화려한 연회장. 저는 그곳에서 틀어줄 아주 특별하고 충격적인 기념 영상을 편집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기대하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지옥 같은 칠순 잔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까지 싹싹 긁어 이 화려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남편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호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저를 다정하게 챙기는 척하며 혀에 발린 소리를 해댔죠. 시어머니 역시 화려한 한복을 빼입고 친구들 앞에서 제 험담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유세를 떨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머리는 좀 나빠도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아주 뼈가 빠지게 준비했어.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살지 안 그래? 그 가증스러운 입놀림을 들으면서도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도 그 입이 다신 안 열리게 해줄 테니까. 잔치가 무르익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들뜬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며느님께서 사랑하는 시어머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기념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앞쪽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처음 10초는 잔잔하고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시어머니의 단란한 가족 사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죠. 하지만 감동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뚝 끊기더니 화면이 시퍼런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남편과 내연녀의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낯뜨거운 대화가 터져나왔습니다. 스크린 음성. 아, 오빠. 그 식충이년 언제 쫓아낼 거야? 우리 아빠 병원 물려받으려면 빨리 호적 정리하라니까. 어휴, 내 애기. 조금만 참아. 엄마가 그년 피 말려 죽이고 있으니까 곧지 발로 기어나갈 거야. 미쳤다고 돈 줘?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아내야지. 순식간에 연회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조차 멈췄죠.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시어머니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녹음기 파일이었습니다. 스크린 음성. 아유, 그 멍청한 년. 네가지 애비 제사상 차릴 돈으로 너 명품 가방 사준 줄도 모르고 실실 쪼개더라니까. 넌 우리 귀한 아들 애부터 가질 생각해. 그녀는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끄아. 당장 저거 안 꺼. 끄라고 미친년아. 남편이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지만 제가 미리 호텔 직원에게 단단히 일러둔 탓에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남편의 호텔 결제 영수증, 모텔 출입 기록, 내연녀와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까지 아주 친절하고 큼지막한 자막과 함께 쉼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은 경악하며 혀를 찾고 시어머니의 계모임 친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1등 신랑감, 집에서는 고상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들의 알량한 가면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남편과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이는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한 칠순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아, 그리고 여보.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팍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남편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날 쫓아내겠다고. 꿈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버님 병수발 든 기여도까지 싹 다 청구해서 당신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줄 테니까. 바닥에 떨어진 소장 확인해봐. 당신이 좋아하는 그 맨몸, 이제 당신들이 겪게 될 테니까. 마이크를 단상 위에 툭 내려놓고 뒤돌아서는 제 등 뒤로 그제야 넋이 나갔던 이성을 되찾은 남편의 처절한 발악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너 미쳤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우리 부부 일이잖아. 우리끼리 조용히 방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남의 잔치 다 망쳐가면서 이 사달을 내. 남편이 헐레벌떡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노려보는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그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결. 넌 그게 조용히 해결할 문제로 보여. 10년을 내 집안 종년처럼 헌신한 조강지처를 너랑 내 엄마 그리고 그 상간녀가 아주 치밀하고 더럽게 농락했잖아.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내쫓으려고 온갖 가스라이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수치가 뭔지는 아나보지. 똑똑히 들어. 이 잔치를 망친 건 내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바로 너희 두 사람이야.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가 연회장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특유의 가짜 혼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뒷목. 나 죽는다. 저 독한 년이 기어코 제 시어미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이고 누가 119 좀 불러줘요. 4명에 못 살지. 내가 저런 근본 없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평소 같았으면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제게 눈총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남편과 내연녀의 낯뜨거운 녹음 파일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큼지막하게 띄워진 호텔 결제 내역과 명품 가방 영수증이 모든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늘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시어머니의 계모임 친구들조차 더러운 벌레를 보듯 시어머니를 피해 뒷걸음질을 쳤고 점잖은 척하시던 큰아버지마저 혀를 끌짝 차며 겉옷을 챙겨 입고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조강지쳐 버리고 첨년 들이는 집안 잔치에 와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자. 더 볼 것도 없다. 큰아버지의 호통을 시작으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썰물 빠져나가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연회장 바닥에 주저앉아 진짜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남편. 저는 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모래성을 뒤로하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호텔의 자동문을 나섰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숨통이 트이고 맑은 공기를 마셔본 것이 말입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이제 겨우 예고편이 끝났을 뿐입니다. 진짜 지옥은 그들이 텅 빈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짐을 싹 빼서 나와버린 텅 빈 아파트. 엉망이 된 잔치 비용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은 채 집에 돌아온 남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가 그토록 목매던 병원장 딸 내연녀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 콧소리를 내며 교태를 부리던 내연녀의 입에서 쌍욕이 날아들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네 집구석 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너 우리 아빠가 그깟 며느리 하나 정리 못해서 나한테 명품 백이나 얻어 쓰는 거지. 같은 집안이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 났어. 내 마누라가 내 병원에까지 상간녀 소송장 날린 거 알아? 미쳤어? 나보고 어쩌라고. 당황한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내연녀는 남편의 말을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됐어. 내가 빈몸으로 쫓아낸다며. 근데 왜 내가 위자료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냐고. 너 같은 거지 새끼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그리 알아. 뚜마이너스. 매몰차게 끊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새 며느리를 들여 팔자를 고치려던 시어머니의 헛된 탐욕과 착한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다 버리려던 그들의 오만함이 서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처절한 자멸을 뒤로한 채 저는 완벽한 홀로서기를 위한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드디어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몰골은 그야말로 길거리의 노숙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반쯤 벗겨진 남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고, 화려한 명품만 고집하던 시어머니는 때에 절은 허름한 옷차림에 바싹 마른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압류를 걸어둔 탓에 변호사 비용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 빚을 내서 싸우느라 피가 마를 대로 마른 상태였죠. 반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남편의 카드가 아닌 온전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판사님의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상간녀 역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지난 10년간 시부의 병수발을 전담하고 가사를 도맡아온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 피고 4로 판결한다. 피고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그 몫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꽉 쥐고 있던 두 손을 얼굴에 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0년 바보처럼 헌신하고도 식충이 취급받았던 제 억울한 세월이 완벽하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안 돼. 내 집, 내 피 같은 아파트인데. 판사님, 저건 안 됩니다. 전현이 내 아들 집을 다 뺏어가요.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개거품을 물며 소리를 질렀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해 질질 끌려 나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예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앞을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지 가랑이를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니 아가, 내가 미쳤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귀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어. 제발 아파트만은 건들지 말아다오.
내가 재산 다 뺏어가면 나랑 저 등신 같은 놈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응.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비비적거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아버지 대소변 치우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 년이 뭐 그리 유난이냐며 병원비 한 푼 안 주셨죠. 당신들이 날 맨몸으로 쫓아내려 했던 그 지옥을 이제 당신들이 겪을 차례예요.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아이고 나 죽네 하는 시어머니의 단말마 같은 절규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는 제 재산 분할 몫을 떼어주느라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달동네의 곰팡이 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매일 밤 서로의 탓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싸우느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병원장 딸이었던 상간녀 역시 제가 회사에 뿌린 소문이 결국 병원계에도 파다하게 퍼지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부도덕한 가문이라는 낙인이 찍혀 혼사길이 꽉 막힌 것은 물론이고 병원 매출까지 곤두박질치며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쫓겨나듯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옥 같았던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제 이름 이수진 세 글자로 눈부시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지만 예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밥상을 차려내며 쌓아온 제 요리 솜씨가 이제는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의 비결이 되었죠. 매일 아침 싱그러운 야채를 고르고 제 손맛이 담긴 반찬을 사가며 환하게 웃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퇴근 후 포근한 제 집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고요한 저녁 시간.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호통과 남편의 짜증에 심장이 졸아들었을 이 시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처럼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빛나는 사람이라고요. 부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깨치고 나와 여러분만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이수진이었습니다.